네, 5학년 친구들, 오늘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과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답답할 것 같고, 뭐 또 무슨 일을 하려면 별거 아닌 일이라도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나라가 없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뺏긴 이후 한국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입니다. 우리 을사늑약이 1905년이었죠.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일제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이후 달라진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여기 칼을 차고 있어요. 예, 강압적인 분위기의 학교 수업.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니 무서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 태영령 실시. 태영은 우리 얘기하는 곤장이라고 하죠. 그 엉덩이 때리는 거 몽둥이로. 근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태영을 당하면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뭐 곤장 뭐 20대, 곤장 뭐 10대 맞으면 그냥 매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죽기까지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집 앞 청소를 게을리했으니 볼기를 몽둥으로 때리는 태형을 10대를 내리겠소. 자,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조금만이라도 어기면 이렇게 태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토지 조사 사업이란 일제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1910년에서 1918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토지를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고하시오.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자기 거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를 신고하지 못하면 토지를 그냥 땅을 뺏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사람의 권리는 보호하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의 일부분은 자기가 갖고 일부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세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땅을 돌려 이게 자기가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일제가 나라를 빼앗은 이후 우리나라에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단 일제는요, 교육, 형벌, 토지 등 모든 제도를 자기네 방식으로 바꿔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총과 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요. 예, 무력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그런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감시하고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여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가만히 있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이어지자 만주와 연해주 등 나라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 나라 안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도 다른 나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고 여성교육과 인권신장에 힘쓴 김마리아 선생님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 밖으로 떠난 독립운동가들은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회영이라는 독립운동가와 안창호라는 독립운동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까요? 이회영은
의병활동 자금을 마련하고 비밀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일제 나라를 빼앗기자 형제들과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고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길러내려고 신흥 강습소, 이게 이제 훗날에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예, 독립군들을 길러내는 거죠. 예, 독립군을 길러내는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겁니다. 안창호는 출판사, 도자기회사, 학교 등을 세워 한국인의 실력과 독립의지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 국민회나 흥사당과 같은 단체를 세워 한국인의 실력을 기르는 데 힘썼고 일제의 부당한 통치를 다른 나라에 알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를 세워서 한국인의 실력이랑 독립의지를 기르려고 했다는 점, 예,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여기 이제 이회영과 안창호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 한 일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회영과 안창호는 왜 나라 밖으로 떠났을까요? 이회영 선생님은 왜 만주로 떠났고 안창호 선생님은 왜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자, 일제 간섭으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회영과 안창호는 공통점이 둘 다 학교를 세웠어요. 예. 이회영은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웠고 안창호 선생님도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인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실력과 독립의지를 기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침해당했고, 그 다음에 감시와 억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감시와 억압이 심해져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밖으로 떠나서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